오늘 주제는 운영 관련된 주제를 한번 잡았습니다. 서비스 출시 후 무엇을 해야 할까? 출시 이후 반드시 알아야 할 운영 개선 성장 전략, 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했고요. 지금 어느 정도 많은 분들께서 비슷한 고민들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기존 고객사 분들이나 신규로 문의 주시는 프로젝트로 문의 주시는 많은 기업분들이 최근에 이제 뭐 AI로 인해서 사실 개발에 대한 뭐 어려움 또는 뭐 진입장벽은 많이 낮아졌으나 기존의 운영 중인 또는 이제 막 세상에 나온 제품과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계속해서 성장시켜 나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은 오히려 더 많아졌다라고 저희는 좀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AI가 만들어내는 이 변화가 제품 출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버렸기 때문에 정말 많은 이제 스토어나 어떤 뭐 웹상에 제품과 서비스들이 출시가 되고 있죠. 그랬을 때 출시가 다가 아니기에 우리가 적어도 기업, 엔터프라이즈 입장에서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그 목적은 비즈니스를 조금 더 성장시키고 더 발전하기 위함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출시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출시가 곧 시작인 만큼 어떻게 하면은 그 스타팅 포인트에서 더 성장하면서 많은 그 사업들과 어떤 비즈니스의 목적과 목표를 견인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러 고민들을 갖고 계셔서 그런 관점에서 또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몇 가지 이제 고객사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그런 고객사 대표님들과 나눴던 고민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하고 있는 방법들까지도 한번 오늘 실무 관점에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정확히 1개월 전 기사입니다. 디지털 데일리 기사인데 AI 기술 접목에 앱스토어 출시 60% 급증, 코딩 장벽 뚫고 제2전성기 도래라는 기사 타이틀이 아마 지금 현 IT 시장을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나 어, 프로그래밍, 코딩, 그리고 어떤 제품 개발에 대한 어, 방법을 너무나도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그 수행도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출시와 관련된 그런 지표들은 훨씬 더 올라가고 있고 기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스토어에 심사대기 앱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요즘. 그랬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것들에 주목을 해야 되냐라고 한번 봤을 때 이런 거죠. 제품 개발과 출시는 정말 매우 쉬워졌습니다. 소제목을 개발이 가장 쉬웠어로 잡았는데 생성형 AI가 나오고 이제 뭐 코딩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조금씩 나왔던 게 불과 1, 2년 전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프로그래밍 제품 개발에 있어서 AI를 안 쓸 수도 없고 안 쓰는 개인이나 기업이 없을 정도로 정말 쉬워졌습니다. 저희도 매일 매주 들어오면 많이 놀라고 있는데요. 제품 개발과 출시는 매우 쉬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일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출시가 경쟁력인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경쟁력일까요? 바로 출시한 우리 제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능력이야말로 실제 기업에게는 더욱더 중요한 경쟁력으로 자리를 잡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모바일 시대가 처음 열리고 그때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방법론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또 진입장벽이 명확히 존재를 했었고, 또 출시가 목표, 출시가 마일스톤이고, 출시가 KPI인 기업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출시는 당연한 거고, 그 이후를 좀 더 고민하는 게 조금 더 와닿는 그런 시기가 되었고, 반대로 이제 출시 자체는 큰 의미가 없어졌다라고 저희도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한번 계속 말씀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떤 것이 경쟁력일까요? 바로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역량이 정말로 경쟁력인데 이거를 운영 역량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품이 출시했다라는 건 말 그대로 이 세상에 시장에 우리 제품과 서비스의 타이틀을 단 배가 물 위에 딱 띄어진 거고 앞으로 이 배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어디를 향해서 운영을 해 나갈지 항해를 해 나갈지를 지금부터 잡아야 되는 시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참석자 명단을 좀 봤을 때 대표님도 많이 계시고 의사결정자, 직책자분들이 조금 더 많이 계셨었는데 비슷한 고민들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실무자 레벨보다는 직책자 또 대표자 분들께서는
도대체 이 제품과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쉽게 출시는 했지만 어떻게 하면은 시장에서 사장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제목을 다음과 같이 잡아봤습니다. 그럼 도대체 운영은 무엇인가? 저희가 많은 이제 운영 프로젝트 문의를 받을 때 대부분 비슷한 그런 문장으로 문의를 받습니다. 모니터링 관제에 대한 부분인데요. 많은 팀과 기업들이 운영 이꼴 서버 모니터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은 뭐 장애 대응하는 거로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조금 더 나아가면은 뭐 오류를 수정하는 것이 운영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시 잘 했으면 그다음부터 마케팅 영역이 아닌가? 그만큼 많은 유저가 우리 앱을 접하게 되고 우리 제품을 접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유입이 일어나고 가지 않느냐, 오류만 없으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문의들이 많이 받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운영이 단순히 장애관제 서버 모니터링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뭐 IT용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뭐 크로스 전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실제 제품의 운영은 다음 보시는 5가지 단계를 무한 루프로 도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 제로백 대부도 운영하고 있는 고객사의 제품들, 스프린트 단위로 돌아가는 제품들을 아래와 같은 현재 보시는 그런 5가지의 사이클로 계속해서 운영을 하면서 개선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분석이죠. 뭘 분석하는 걸까요? 바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제품과 서비스가 어떠한 로그 데이터를 찍고 있는지, 어떠한 지표를 나타내주고 있는지,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란 단순히 뭐 접속자 수, 다운로드 수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각각 세부적인 여러 가지 지표를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문제를 찾아내야 됩니다. 바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문제를 캐치해내는 그런 역량이라고 할 수 있겠죠. 데이터를 보고 문제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 문제를 발견하고, 그다음은 도출해야 되는데 뭘 도출하는 것일까요? 바로 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겠죠. 여러 가지 과제들을 쭉 도출해내고 그 과제들 중에서 우리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리소스는 항상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개선 과제들 중에서 무엇을 먼저 할지를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게 네 번째 단계고요.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결정했으면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개선하는 이 전체 사이클을 운영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고객사의 서비스들도 다음과 같은 5가지의 스텝을 매주 단위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문제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제들을 뽑고 그 과제들 중에서 현재 우리의 리소스상 가장 합리적인 우선순위를 의사결정하고 그 결정한 방안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면서 개선하는 것을 운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대다수의 운영들은 어떨까요? 데이터가 없는 운영이 훨씬 많죠. 말 그대로 이제 운에 맡기는 운영이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초기 제품, 시장에 초기에 나오거나, 초기 스타트업 팀이나 이제 IT 비즈니스를 처음 하는 기업에서 많이 일어나는 실수입니다. 데이터가 없는 운영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결국 도박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아마 많이 하는 실수 중에 또 하나죠. 대표 의견과 실제 데이터가 되게 다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장표에서는 대표 의견이라고 말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의사결정자의 단순한 의견과 실제 데이터가 다른 케이스가 정말 많이 있죠. 이를테면 저희도 고객사에 처음에 이제 운영 프로젝트를 들어가게 된다면은 뭐 저희 기업 담당자분들이나 직책자분들, 그다음에 이제 대표님들께서 여러 가지 저 인풋을 주십니다. 어, 이번에는 또는 올해, 이번 분기에는 뭐 이런 기능들을 넣고 싶습니다. 그게 지금 시급합니다. 이런 거를 우선적으로 해주세요라고 저희한테 많이 요청을 주시는데요. 저희가 실제 운영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면은 데이터 먼저 받아서 한번 쭉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저희가 요구사항으로 받았던 그런 고객사의 요구사항과 실제 데이터가 말하고 있는 것과 되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뭐 이런 거죠. 회원가입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광고 돌려서 뭐 스토어 다운로드 건수 대비 뭔가 회원가입이 되게 지표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회원가입이 어려운 것 같아요. 회원가입을 쉽게 만들어주세요. 간편 로그인만 남겨주세요. 또는 정말 뭐 전화번호 인증 하나만으로 그냥
뭐 패스 인증 다 걷어내버리고 엄청 쉽게 가입을 개선해 주세요. 그걸 운영 첫 번째 스프린트 과제를 해주세요라는 요구사항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가장 오류가 많습니다. 이렇게 요구사항을 받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가입 전환율이 82%나 되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건 문제일까요? 아닐까요? 절대 문제가 아니죠. 가입 전환율이 82%라는 거는 10명 중에 8명이 가입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82%를 90% 또는 100%에 가깝도록 지표를 올리는 것은 리소스상 절대 추천드리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처럼 데이터를 보면서 어떠한 그런 개선 과제를 찾느냐가 매우 매우 중요한데 우리는 항상 이런 실수를 많이 하죠. 그냥 운에 맡기는 겁니다. 뭔가 감에 의존하고 뭔가 보고 싶은 지표만 본다는 그런 관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많이 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봐야 될까요?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AARRR이라는 어떤 프레임워크가 나옵니다. 그로스 해킹의 뭐 반복론이기도 하고 제품 성장, 제품 개발론에 있어서 많이 쓰이는 프레임워크인데요. 이런 거죠. 유입 활성화 유지 수익 추천입니다. 말 그대로 액퀴지션, 어떻게 유저들이 들어오고 이 들어온 유저들이 어떤 액티베이션, 활성화, 어떤 것들을 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그 행위가 얼마나 반복적으로 일어나느냐, 리텐션이 남느냐, 이 회원들이 유지하고 있느냐 우리 앱에서, 우리 제품에서를 볼 수 있는 거고요. 단순히 트래픽이 유도되는 걸 넘어서서 수익을 내고 있느냐, 그리고 정말 수익을 낸 이후에 신규 고객을 물고 들어오느냐, 레퍼럴 추천까지도 보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겁니다. 항상 제품 초기 때는 보고 싶은 지표만 봅니다. 가입, 다운로드, MAU, DAU 이렇게 좀 더 앞단에 있는 지표,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또는 내부적으로 뭔가 성과로 내세우기에 멋있어 보이는 지표에 조금 더 집중하는 그런 오류를 많이 범하게 되는데 그렇다 보니 유입과 활성화 앞에서 봤던 것처럼 가장 단골로 많이 나오는 틀린 의견이죠. 가입 자체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실수를 많이 범하게 됩니다. 한번 여기서 예시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가 과연 문제일까요? 실제 저희가 받았던 데이터를 조금 수정해서 조금 그 표준화해서 제가 잡아봤는데요. 이런 케이스를 한번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제품과 서비스의 방문자가 10,000명입니다. 그런데 뭐 주단위 데이터로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가입을 2,000명이 했어요. 그리고 이 2,000명 중에서 우리의 뭐 핵심 기능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견적 요청하는 기능이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2,000명이 가입했는데 견적을 요청하는 유저가 300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300명 중에서 재방문이 50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네 개의 퍼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영역 중에서 어디가 문제이고 어디가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선 과제로서 도출을 해내야 될까요? 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죠. 가입이 2,000명이면 20%, 그리고 이 중에서 300명의 기능을 사용했으면 15%, 그리고 재방문을 50명 했으면 재방률은 17%가 됩니다. 그러면 가장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기능, 핵심 기능을 사용하는 지표가 가장 현재 15%로 낮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개선 과제로서 뽑아줘야 되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쪽 퍼널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팀과 기업들은 바로 이 앞단, 야, 10,000명이나 들어왔는데 왜 2,000명밖에 가입을 안 했어? 회원가입 우리 엄청 어렵네. 이런 식으로 더 큰, 실제 데이터, 지표가 아니라 무언가 보고자 하는 지표에 빠지는 오류를 많이 범하게 됩니다. 실제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 저희가 연초에 회원 가입을 좀 바꿔달라라는 프로젝트로서 문의를 받았던 그런 실제 데이터를 기반한 사례입니다. 이런 거죠. 앞에서 봤던 것처럼 회원 가입이 어렵다. 가입 자료율이 지금 20%나 되지만 물론 높지는 않죠. 높지 않고 당연히 개선 과제로 잡아야 되지만 이따 뒤에 살펴보겠지만 우리의 우선 과제 이 제품을 성장시키기 위한 제품을 강력한 제품으로서 운영하기 위한 우선순위 과제로서는 가입 쪽을 건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액티베이션 기능을 사용하는 핵심 기능의 사용성을 끌어올리는데 우리의 리소스를 집중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것처럼 실제 어떤 데이터를 봐야 되는지는 다시 한번 리뷰를 하면은 AARR 프레임이 나오고요. 유입 활성화 유지 수익 추천 5가지를 딱 뜯어놓고 보고 실제 현재 가장 낮은 지표를 보이고 있는 부분부터 끌어올려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대다수의 제품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어,
그런 꽃길만을 먼저 만들려고 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가입하는 이 길만 이쁘고 아름답게 꾸미고 쉽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실제로 아무리 길을 잘 닦아놔도 이 드론 유저들이 핵심 기능 하나 사용하지 않고 우리 앱을, 우리 서비스를 이탈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꽃길 함정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먼저 개선해야 될까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있죠. 뭐 SNS도 추가하고 싶고요. 이번 스프린트 또는 뭐 이번 월, 이번 분기에는 이런 것들 하고 싶습니다. 뭐 간편 결제도 추가해야 되고요. 저희가 뭐 고객 문의 들어온 걸 보니까 간편 결제 수요가 있고 또 관리자 담당자 어드민에 보니까 대시보드에 뭐 이런 지표가 없어서 매번 뭐 데이터를 뽑기가 좀 불편합니다. 어드민에 이런 걸 추가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개선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중에서 어떤 걸 먼저 개선해야 될 것인가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표님들이나 직책자, 어떤 의사결정자 레벨의 PM분들의 감에 절대 의존하면 안 되고요. 올바른 운영이란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기반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설명드리는 프레임워크가 임팩트 에포트 매트릭스라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유저 밸류가 가장 어떤 것이 높고 낮는지, 그다음에 얼마나 우리의 그 리소스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사사분면으로 그려놓고 실제로 밸류를 넣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거죠. 유저 임팩트가 가장 높고 그리고 리소스도 가장 적게 들어가면은 당장 해야죠. 리소스는 많이 들어가지만 그만큼 유저의 밸류도 높은 것들은 do next. 거꾸로 유저의 가치는 낮지만 우리의 리소스도 적게 들어가는 그런 과제들이 있습니다. 빨리 쳐낼 수 있는 것들. 그것 또한 do last입니다. 말 그대로 두 네 번은 어떤 걸까요? 유저의 가치도 없고 리소스만 엄청 들어가는 일이죠. 최근 AI가 만든 새로운 이제 변화 중에 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많은 고객사분들이 AI 기능이 우리도 없으면 안 되지 않아? AI 하나쯤 있어야지 하면서 정말 이 두 네벌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우선 과제로서 잡는 그런 경우를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좀 많은 의견을 좀 드리고 하는데요. 유저 밸류가 높고 그만큼 반면에 우리의 리소스는 적게 들일 수 있는 부분들부터 개선하는 것이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프레임워크 중에 임팩트 레포트 매트릭스라고 설명을 드리고 많이 쓰는 방법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제 X축, Y축으로 해서 그려놓고 한번 과제들을 한번 써보시는 것도 PM 분들이 많이 이제 실무 방법 하실 때도 많이 쓰이는 방법인데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분 바로 이 라이스 프레임워크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는 좀 이 라이스 프레임워크를 고객사와 좀 많이 실제로 템플릿화해서 사용을 좀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이런 겁니다. 혹시 점수와 스코링을 하는 겁니다. 라이스 점수, 뭐 리치, 임팩트, 컨피던스 이런 것처럼 앞에서 살펴본 것과 좀 유사한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리소스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리소스로 나눈 다음에 실제 점수를 하고 이것들을 스코어링을 해나가면서 감에 의존하지 않는 우선순위를 실제로 정하는 그런 프레임워크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죠. 리치. 얼마나 많은 사용자 영향을 받는가. 실제로 우리 제품에서 주로 타겟해야 되는 지표가 예를 들어서 결제다. 했는데 아까 잠깐 살펴봤던 것처럼 대시보드에 필드를 추가한다는 거는 사실 담당자, 관리자, 내부 직원들이 이 편하게 위함이기 때문에 도달할 수 있는 유저 물론 당연히 관리자, 담당자도 유저이기 때문에 사용자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리치 값은 되게 낮겠죠. 이런 식으로 실제 얼마나 많은 사용자가 이 영향을 받는가에 대한 부분들 리치로 점수를 매기고요. 그 다음에 이 임팩트, 이 사용자의 경험과 비즈니스 성과에 얼마나 변화를 만들 수 있겠느냐를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단순히 마음에 안 드는 디자인을 바꾼다거나 아니 UI 컴포넌트 또는 뭐 약간 눈에 보이게 하는데 그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바꾸는 것과 앞에서 잠깐 살펴봤던 것처럼 뭔가 지금 VOC가 들어오는 것들이 뭔가 SNS 로그인 하고 싶어요 이런 어떤 고객 문의나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라고 치면 훨씬 더 임팩트가 더 높겠죠. 이런 것처럼 임팩트 얼마나 큰 변화를 이뤄낼 수 있는가 해당 부분들.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게 세 번째입니다. 컴퓨터에서 우리가 얼마나 확신하는가. 우리가 기존에 쌓았던 여러 가지 데이터 또는 우리 비즈니스의 목표 전략 방향과 지금 이 과제는 얼마나 얼라인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것에 대한 도메인에 대한 전문성 또는 경험, 데이터 여러 가지 것들에 의존해서 이런 부분들을 확신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지표를 전부 다 곱하고 이거를 다 우리의 리소스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얼마나 많은 이제 스코어링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나누게 됩니다. 이제 이런 거죠. 실제로 이제 PM들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프로젝트에서 받았던 요구사항, 개선 과제들을 중에서 실제로 고객사와 워크숍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한번 했던 거를 좀 예시로 저희가 이제 AI를 좀 활용해서 이미지를 좀 만들었는데요. 이런 겁니다. 매주 저희 주 단위로 돌기 때문에 14주 스프린트인 제품에서 실제 나왔던 개선 과제들입니다. 회원가입 프로세스 간소화, 그리고 검색 결과 정확도 개선, 푸시 알림 개선. 푸시 알림이 지금 문자와 카카오 알림톡이 좀 산재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게 하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AI 추천 기능 추가는 고객사의 이제 임원진들이 조금 더 원해서 발의가 되었던 기능입니다. 그리고 결제 프로세스 개선하는 것도 실제 이제 MD 관련된 부서 KPI가 목표인 부서에서 요구사항으로 줬던 개선 과제인데요. 이것들을 다 리치 값을 좀 나눠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회원가입은 전체 유저들이 되겠고요. 뭐 이런 것처럼 푸시는 생각보다 좀 많은 리치 값을 좀 얻었고 쭉쭉쭉 사용자 수를 실제로 한번 저희가 이제 비례해서 전체 실제 가입 유저 DAU, MAU를 판단한 다음에 비례율로 한번 그 표준화 값을 좀 먹여봤고요. 이런 것처럼 리치 값, 그다음 임팩트 얼마나 영향도를 줄 것인가 보시면은 푸시 알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영향을 많이 받지만 이게 크게 다를까? 문자로 받았을 때랑 알림톡으로 받았을 때랑 정말 어떤 매출의 임팩트가 있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1점을 받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거꾸로 이제 이 컴피던스 같은 경우는 되게 재밌는 지표가 나왔는데 얼마나 우리가 확신을 하는가를 좀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입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면은 정말 지표에 대한 반작용이 되게 많이 나오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즉각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제품 출시가 얼마 안 된 제품이어서 실제로 저희가 갖고 있는 유사 도메인의 그런 레퍼런스 데이터가 확신값을 되게 높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AI 추천 기능은 이제 고객사 임원진들, 대표님과 임원진 분들께서 요청 주셨던 부분이라서 사실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 AI 추천 기능이라는 게 워낙 너무 보편화되어 있는 고 또 보편화가 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실제 고객들의 눈높이가 엄청 높아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함부로 제품과 서비스에서 AI 기능이다라고 출시하는 걸 저는 되게 지양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유저들 눈높이가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여기서의 확신점과 40%좀 되게 낮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컨피던스 점수는 저희도 같이 들어가고 그리고 고객사 의사결정자 레벨의 담당자 분들도 같이 포함된 지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제 이런 거죠. 에포트 얼마나 들어가는가 리소스가 이런 식으로 한번 쭉 점수화를 한 다음에 이 레포트로 나눈 값을 쭉 해보면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해서 스프린트 14에서는 회원가입을 간소화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다라고 근거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제 의사결정을 받았고요. 실제로 가입 프로세스 간소화를 진행해서 많은 개선을 이뤄냈던 예시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제 문제는 많고 계속해서 제품은 시장에서 이런저런 데이터를 얻으면서 개선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다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한정된 리소스 상에서 어떤 것들을 우선적으로 할 것이냐, 단순히 PM이 하고 싶은 것, 어떻게 보면 팀장님이 하고 싶은 것, 대표님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제품 관점에서 실제 이 데이터가 말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두 개를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의사결정할 때 있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임팩트 에포트 매트릭스보다는 이런 라이스 프레임워크가 훨씬 더 좀 더 정량화할 수 있어서 좋다라는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를 써서 실제로 저희가 의사결정했던 사례 설명을 드렸고요. 이 좋은 PM과 의사결정자는 뭘까요? 무엇을 만들 것인가를 잘 결정하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PM과 의사결정자는 무엇을 만들지 않을 것인가를 잘 결정하는 게 바로 훌륭한 리소스를 잘 관리하는 PM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해주신 많은 의사결정자 레벨에 계신 분들께서는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주제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것들을 잘하면은 그냥 애자일하게 일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는 애자일하게 일하는 팀과 기업을 지향합니다. 그렇기에 어떠한 데이터 기반의 개선 과제 찾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 다 모여서 회의하고 이래서 우리는 애자일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팀과 기업들이 되게 많죠. 왜냐면 이제 보여지기식 또는 정해진 툴을 쓰면은 애자일하게 일하는 건가? 하는 어떤 착각과 함정, 오류가 시장에 좀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에이자일이란 도대체 뭘까요? 회의 문화일까요? 아니면은 개발 문화일까요? 아니면은 뭐 지라와 슬랙, 뭐 컨플루언스를 사용하면 에자일한 팀과 기업일까요?
다 틀린 말입니다. 이 에자일은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매일 스프린트 하고요. 회고하고 있고 kanban 모드 쓰고 있고 저희는 에자일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 프로젝트를 이제 저희랑 같이 운영을 저희한테 맡기시면서 많은 이제 팀장님들이나 PM분들 그리고 이제 의사결정자, 고객 실무자분들이 많은 이런 말씀들을 주십니다. 이미 이제 IT 팀이 있고 제품팀이 있고 에자일하게 일하고 있는데 조금 무언가 속도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또는 뭐 6개월 1분기, 2분기 성과가 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좀 컨설팅을 의뢰하거나 이런 팀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제 이런 팀들이 좀 많이 있어요. 매일매일 뭐 주간 데일리 스프린트하고 회고하고 kanban 모드 잘 쓰고 있고요. 지라 정말 어, 멋있고 그리고 잘 쓰고 있는데 뭔가 이게 에자일 아닌가요? 이런 식의 말이 있는데 다 틀린 말입니다. 실제 에자일은 앞에서 다시 말씀드렸던 운영에 대한 5가지 스텝을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발견, 도출, 결정, 반복 개선이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해서 개선 사항을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개선 과제들을 도출한 다음에 그 의사결정을 한 이후에 이것들을 반복해서 개선해 나간다가 이제 운영의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애자일하게 일한다는 건 바로 이 마지막 반복 개선을 작고 빠르게 수행하는 방법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애자일하게 일한다는 거는 막 한 명씩 발표하는 회의 문화 또는 어떤 개발 문화 그리고 어떤 툴을 쓴다고 해서 에자일하게 일하고 있다라고 하지 않고요. 실제 에자일하게 일한다는 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5가지의 제품을 성장시키고 운영하는 이런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는 분석, 발견, 도출, 결정 그리고 이 반복적인 개선을 크고 어렵고 거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작고 빠르게 수행하는 방법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그래서 실제 이제 애자일 방법론에 뭐 여러 가지 뭐 이론도 있고 여러 가지 뭐 툴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제품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방법론이 있죠. 하지만 요즘 또 트렌드 같은 경우가 이제 AI 기반의 제품 개발론 자체가 좀 많이 변하고 있다라고도 저희도 좀 느끼고 있고, 뭐 실리콘밸리나 여러 뭐 IT 씬에서 앞으로는 이제 기존의 방법론이 좀 달라질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나 인사이트나 전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AI가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이 제품을 계속해서 성장시키는, 개선하는 이 스텝은 보시는 것처럼 분석, 발견, 도출, 결정, 그리고 개선을 계속해서 나가는 이 루프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애자일하게 일한다. 이 애자일이라는 것은 마지막 이 반복해서 개선하는 부분들을 보다 작고 빠르게 수행하는 방법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고 빠르게 수행하는 것을 잘 도와주는 툴로서의 하나가 어떤 지라, 컨플루언스, 그리고 작고 빠르게 수행하는 우리 팀, 우리 기업만의 어떤 문화와 방법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언어 방법이 되겠죠. 그 자체가 에자일이다, 에자일하게 일하는 것이다라고 정의를 한다는 것은 조금 틀린 말이다라는 거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뭐 이런 거죠. 운영이다라고 하면은 도대체 뭘까요? 장애관제, 뭐 서버 모니터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데이터, 그리고 우선순위, 그리고 그 우선순위를 합리적인 프레임워크, 누가 봐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 과제를 반복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로 이 운영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이제 운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 단순히 그냥 운영이다라기보다는 운영, 개선, 성장, 그로스 이런 워딩을 조금 더 사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오늘 운영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다시 한번 앞에서부터 쭉 리뷰를 짧지만 빠르게 한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제 AI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품 개발은 정말 너도 나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스토어에 그리고 웹상에 시장에 대기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제품 개발들이 일어나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개인, 팀, 기업에게 개발과 출시는 매우 쉬워졌기에 이 자체가 경쟁력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경쟁력일까요?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능력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요. 이것을 바로 운영 역량이라고 말합니다. 이 운영이라는 게 단순히 모니터링하고 장애 대응하고 오류 수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5가지의 스텝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인 운영과 개선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해서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제들을 뽑아내고요. 그 여러 가지 과제들 중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 우리 리소스 상에서 가장 현재 반작용이 클 과제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그 의사결정에 대한 부분들을 작고 빠르게 반복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운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데이터가 없는 운영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거,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리고 어떤 좀 더 나아가면은 투자자들이 보기에 좋은 것, 그다음에 언론 기사 내기 좋은 것들 말 그대로 보여지기 위한 내가 그냥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운영을 많이 하곤 하는데 다 도박이고 실제로 제품에는 아무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많이 하는 케이스 대표님이 보시기에 회원가입이 어려워요. 하지만 실제 전환율 높은 케이스도 많이 있었고요. 어떤 걸 봐야 될까요? 바로 이 고전적이지만 가장 정석인 AARRR 프레임워크 말씀드렸습니다. 유입, 활성화, 유지, 수익, 추천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설명을 드렸고요. 10,000명이 들어왔는데 2,000원밖에 가입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가입 지표, 회원가입 쪽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틀린 말입니다. 네, 기능을 실제로 사용하는 액티베이션 지표가 15%로 가장 낮기 때문에 이 지표를 끌어올리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되는 것들이고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개선 과제들 중에서 어떤 부분들을 먼저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프레임워크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임팩트 에포트 매트릭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고객사분들과 매주 그리고 월 단위로 하는 프레임워크 템플릿 라이스 프레임워크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용자 영향을 받고 얼마나 많은 임팩트가 있고 그걸 얼마나 우리는 스스로 확신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곱하고 거기에서 우리의 실제 리소스, 들어가는 투입 리소스를 나눈 값으로 스코어링을 하는 부분들에서 우선순위를 먹이는 것들까지도 한번 예시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종의 방법론으로 많이 우리가 말을 하는 에자일은 뭘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의 문화, 개발 문화, 어떤 툴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에자일은 마지막 이 개선하는 과제, 반복적인 과제, 그리고 이 반복 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이 실행 액션을 가장 작고 빠르게 수행하는 것이 바로 에자일하게 일하는 것이다. 라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에자일하고 작고 빠르게 수행할 수 있는 툴 중에 하나가 지라. 작고 빠르게 수행하도록 돕는 방법론 중에 하나가 뭐 스크럼 단위로 일하는 법, 지라를 쓰는 법,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툴과 솔루션들이 있는 것처럼 팀을 구성하는 법, 에자일 조직에 최적화된 조직 컨설팅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에자일이라는 것은 작고 빠르게 반복해서 개선을 끊임없이 해나가면서 그런 실패도 겪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인사이트 얻어갈 수 있는 이 자체가 에자일이다라고 이해를 주시는 게 맞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이라는 것은 이제 데이터 우선순위 계속 개선하는 거다라는 것까지 오늘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또 장안의 화제죠. 저희 제로백대부의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면은 여러 가지 웨비나에 대한 소식 그리고 또 놓치신 웨비나 유익한 많은 그런 콘텐츠들 확인하실 수 있도록 영상 매주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해 주시면은 최신 콘텐츠와 정보를 먼저 접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인 질문 사항이 없으신 것 같아서 네, 오늘 웨비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스티비나 여러 채널들 구독해 주시면은 추가적인 또 유익한 웨비나 컨텐츠로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웨비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